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제가 목이 좀 갈라져서 여러분들 들으시기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점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했을 때가 시장 지수가 2180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죠. 그 이전 주간 움직임에서 만기 때 반등이 나왔었고, 근데 일주일 움직임이 좀 상당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우리 애초에 우리 명의들의 복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제가 그어놓은 이 검정색 선은 없애야겠네요.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겠네. 이건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61선. 어차피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리고 있기를 1년째 조정, 그리고 저점 치고 반등 한 2300대 중반 정도까지 맥스로 나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2000에서 2300대 한 중반이니까 한 350포인트 정도, 적지 않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한 20% 정도의 등락이니까 시간을 길게 여유를 두고 이 시장의 반등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음이죠. 지금 월봉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요즘 여러분들께서 아마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거 오늘 움직임을 비롯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장세가 여기까지가 1년, 2년, 3년, 4년, 5년, 횟수로 6년째 박스였어요. 이거 이 전례 없던 박스, 장기적인 박스 시장이었고, 그리고 1년 반짝 올라갔다가 고스란히 그 상승을 다 뱉어냈죠. 근데 이 상승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나왔었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상승했는데 내려올 때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내려온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다 떨어지면서 1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괌에도 쌍바닥 쳤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120개월 선이거든요. 아주 큰 10년 저점. 그리고 60개월 선, 요 몇 달 동안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왔어요. 별로 위험한 자리가 아닙니다. 살짝 흔들린다 하더라도요, 요 정도 근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 내용 자체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이런 좀 자극적인 아래 공포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실제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건 제 사적 조언인데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지금 3개월뿐만 아니라 2년 금리, 10년 금리 다 찾아보시면서 계속 보면서 예상하시고 걱정을 하실 텐데요. 우린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주식 투자자,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분들은 경제학자처럼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전반적인 인플레 기대 심리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고, 향후 중장기적인 경기 둔화의 선제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과거의 사례들도 그러했고, 그리고 워딩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금융위기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금융위기 때는 단기적인 단기물이 급등을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좀 힘들었던 신용 경색 리스크가 있었으니까. 그때하고 구조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수개월 뒤 혹은 1년, 2년 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FED와 ECB의 포지션이 바뀌었죠. 이 장기 금리가 떨어진 이유도 이번 FOMC에서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인하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비둘기파적인 코멘트가 나왔고, 자산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자산을 매입했던 양적 완화로 인해서 매입했던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매도세가 이제 중단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장기물 채권 금리가. 왜냐하면 FED 자산 대차 대조표 확대는 다 장기 채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그냥 해프닝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로서 그렇게 심각하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그래? 저는 어제 그제 시장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진다면요. 미국 해외 시장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미국 시장의 지수도 잠깐 그림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월봉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S&P 500 지수의 지금 월봉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월봉은 지금 20개월 선도 안 무너졌다가 20개월 선 무너졌다가 복원됐죠. 사실상 미국 증시는요. 지금 얼핏 보면 뭐 헤드앤숄더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은 어깨가 넘어갔거든요. 나스닥을 봐서는 헤드앤숄더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하나의 시장, 특히나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을 이끌었고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4차 산업 주도주들은 나스닥에 주로 있거든요. 그 주도주들이 지금 어깨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여기 맞고 떨어지는 게 이게 헤드앤숄더인데 지금 어깨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은 유동성 장세가 한번 더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이번에 FOMC나 이런 것들 보면서 유럽이랑 미국이랑 돈을 또 푼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런데 경기 침체 갈 수 있나? 물론 나중에 더 큰 풍선이 될 수 있겠죠. 버블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미국 시장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쉬고 넘어갔고 이렇게 쉬고 넘어갔고 뭐 이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장은 우리 시장이 작년에 나온 이 큰 조정 자체를 원래 개인 투자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자일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게 돈이 걸려 있잖아요. 돈이 걸려 있다는 것은 나의 일신상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계좌가 문제가 됐을 때는 좀 두렵기 마련인데 실컷 맞았잖아요. 작년 연말까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주식 투자자분들이 물렸다가 반등할 때 초입에 다 팔아버리는 이유가 멘탈 자체가 여기서 다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멘탈이 깨져가지고 올라오다가 조금만 이상하면 이런 게 또 나올까봐 두려워하시는데 지금 현재 구조들로는 이런 식의 하락이 여기서 또 나오기는 뭐 당장에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크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막 대단히 빠르지도 않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일봉으로 돌아와서요. 어제 그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해서 개파락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수가 뭐 거의 플러스 0.2% 코스피 21선, 61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여기 밑에 121선이거든요. 여기 회색 이렇게 내려오는. 이 1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지난주에 났어요. 그리고 5일선과 21선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21선은 뭡니까? 121선은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 60과 120, 차트 너무 기본 아니냐 생각하시는데요. 기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 120과 61선이 역배열에 있다가 정배열로 전환됐죠. 요 포인트에서. 그 지수대가 어디냐? 2130포인트 선입니다. 그럼 더 떨어져 봐야 여기입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라인이 5일선과 21선입니다. 5일선 일주일이고 21선 1개월입니다. 61선은요. 3개월입니다. 그렇죠? 121선 6개월입니다. 자, 3개월과 6개월 흐름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과 1개월 흐름이 좀 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 가는 중에 쉬고 있다. 생각하시면은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딱 팩트로 정리돼 버리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2월 달부터입니다. 2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박스 들어가 가지고 여기까지 박스를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작년도 연말에 떨어질 때 실컷 신나게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 원래 주식이 그래요. 내려올 때는 뚝뚝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때는 되게 발이 무거워요. 그게 물려 있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니까. 그죠? 왜 신고가 주식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물려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잘 치고 나가는 겁니다. 주식이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반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매물 나오죠. 여기 매물 나오죠. 여기 매물 나오죠. 여기 매물 나오니까 갔다가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시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계단식으로 여기서 떨어져서 올라가면서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소화를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이쪽 매물들을 앞쪽에서 먼저 소화했으니까 다음번에 올라오면 여기까지는 또 가볍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걸 기다리는 자리.
여기 한번 나와서 이렇게. 그죠?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요게 1개월인데 요게 2개월이에요. 그런데 스케일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거의 끝나가는 거니까 시장은 뭐 크게 걱정 없습니다. 다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시간 관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만. 가격이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딱히 가격이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종목들 컨트롤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렴 구간이라서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가 비슷한 그림이 돼 있죠. 이제 지난주까지 여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혼자 좀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런 장기 라인들에 다 걸렸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끄면은 이 추세 걸리잖아요. 여기에 그냥 걸리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 넘어가주면은 조금 이제 분위기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코스피도 지금 여기 걸립니다. 2200이 다시 넘어가주게 되면은 이런 그 타락 채널 하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2300대 중반 정도까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플러스 200포인트가 전 상반기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은 사실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미국 상황 봐서는 야 이거 박스권 조정 이후에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위쪽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FMC나 ECB 통화정책회의를 보면서 와 이거 미국이랑 유럽이랑 다시 또 돈 푼다. 이거 쉽게 시장이 꺾일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어요. 나중에 더 큰 풍선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당장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향일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조정 끝나고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 다 여러분들이 견디거나 지금 혹은 주식을 사서 가지고 계시거나 하면은 자신 있게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관리를 하시기보다는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린 대로 뭐 이만큼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은 아주 그림이 깔끔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다음 그림이 유력한 게 이렇게니까. 물론 각도가 좀 더 완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서 이제 이 큰 매물들 또 소화하면서 시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월봉상으로 예상되는 그림이 여기까지 와서 이 안쪽에서 또 당분간 하반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넘어가면은 재상승.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은 대세 하락.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런 중대 변곡점에서 저점은 일단 연말에 찍어놨고 올 연초에 찍어놨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가는 동안은 싸게는 오히려 내려오면 자신감을 가지는 구간이고요. 올라가면은 확인하고 간다. 이렇게 가셔도 되지 싶습니다. 지금 그런 구간이다.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수급이 좀 개팍합니다. 수급이 좀 괴상하다고 할 정도로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매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요. 막판에 한 300억대, 400억 가까이 매도해서 플러스 400억 정도, 이거 한 750억 정도 동시호가 매수했습니다. 무슨 만기도 아니고. 하루 종일 팔고 있다가 동시호가 이게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요즘이 자주 나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팔았으니까 이렇게 사겠죠. 기관 외국인들이 막 물량 가지고 막 주고받고 아주 난립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의 시세가 연속성이 없을 수밖에 없고, 보시다시피 지금 일별 구조를 보시면은요, 요게 좀 진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 한 3월 이전부터 2월 달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 제외하고, 자, 기관 외국인만 한번 쭉 봐보세요. 보세요. 이틀 동안 1조 샀어요. 외국인들 여기다 이렇게, 기관들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팔아버리죠. 며칠 전에는 반대였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사고요. 외국인들 여기다 물량 대놓고 팔아버리고요. 또 그 전에는 외국인들 이런 식으로 3천억 매수. 기관들 6천억 매도. 뭐 하는 짓이지? 싶을 정도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파생 포지션을 보면은 약간 다르게 좀 이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가치를 좀 묶어놓은 양상이 있고 개인 기관 좀 벌려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시세가 좀 정리가 좀 돼줘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수급은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수급은 쌍끌이죠. 외국인 기관 같이 사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좀 시세가 좀 강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외국인이 좌우하는 거고요. 종목은 기관들이 좌우하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은 다행스럽게도 일단 강력한 매도 포지션은 아니라는 점. 그죠? 조금 샀다가 조금 줄였다가 다시 샀다가 좀 줄였다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 포지션이 아니라는 점인데 기관들이 오히려 매도가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수는 오히려 뭐 그냥 뭐 노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종목들이 오히려 좀 마이너스죠. 기관들의 매도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관들도 저렇게 매도세가 계속 나와가지고는 시장 지수가 더 올라가더라도 체감이 확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감안해서 종목들 보시면요. 자,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아마 제가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지겨우실 겁니다. 너무 김동현 전문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빼놓고는 시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대형주군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마이크론이 감산을 했잖아요.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 게 이게 꽤나 큰 재료일 수 있는데, 근데 예전과는 좀 달라요. 엘피다와 도시바가 파산하고 반도체 메모리 사업을 접을 때, 그때는 이제 출혈 경쟁이었어요.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이 서로 양쪽 끝에서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이건 치킨 게임에 지는 회사는 뭐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출혈 경쟁을 해서 일본 업체들이 실제로 그렇게 반도체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3자 독식 구조가 됐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감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세가 완전 흥분했죠. 왜냐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긴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엘피다랑 도시바 쪽에서 이제 투자를 멈추면서 반도체 2012년부터 대호황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이크론이 흑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익률이 30% 이상 나온 상태에서 5%의 생산량을 줄였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3사 독점 체제니까 서로 간의 과당 경쟁 하에서 2018년도 전망이 너무나 과하게 좋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캐펙스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걸 좀 조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이죠. 이게 넘어가면은 얘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 지수랑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시장 지수입니다, 여러분. 이 일봉상 시장 지수고요. 시장 지수가 2240이죠. 이 2240이 넘어가게 되면 지수 그림도 좋아집니다. 당분간 한 100% 정도 여유가 생길 수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게 먼저 만약에 넘어간다면 제가 차별화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기본적으로 박스장이고 박스장에서의 순환 매장일 때는요, 재미가 없습니다. 연속성이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다. 어제 좀 올라간 주식이 오늘 못 올라가고요. 밑에 든 주식이 오늘 좀 올라가고 그 주식 따라가면 내일 다른 거 움직이고 이런 식이 박스권 순환 매장이에요. 박스권 순환 매장은 거의 기본적으로 조정장에 가깝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뭐 좋은 종목 잡았다고 시세가 잘 나지도 않아요. 대형주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소형주는 어차피 항상 개별 시세니까. 그런데 그 차별화가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다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의 수익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났던 2017년도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챙길 수밖에 없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미리 사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미리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 이번 재료 가치로서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 다음이 중요하다 봅니다. 이 다음이 여기서 계속 이래버리면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래버리고 뭐 시장이 먼저 돌파하고 뒤늦게 따라 올라오는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게 선행해서 나간다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편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도 연말에 매수 의견을 드렸었죠. 낙폭과대 반등 나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예상은 아니고요. 주목하셔야 되고 움직임이 있다면 적극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호텔 신라나 LG생활건강이 지금 그나마 대형 주군들 쪽에서 좀 양호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차별화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LG생활건강이 지금 위쪽에서 치고 나왔는데 150만 원대 이런 저항들이 있죠. 밑에서 올라온 매물을 무시하고 치고 나갈 정도의 에너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틈새에서 약간의 좀 뭐랄까, 물론 LG생활건강이 시가총액 순위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의 중국 소비주 섹터가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틈새 역할을 좀 하는 정도이지, 이게 시장을 끌고 나갈 정도의 차별적 주도주로 판단하고 좀 고가 매수를 한다거나 막 추격형 매매를 하시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단 정도에서 이익을 한번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물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죠. 한 이 정도까지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쪽도 또다시 이렇게 쉴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셀트리온 보시면은요, 제가 이걸 바이오 이 움직임을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52주 최저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수의 움직임과 개별적으로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건데, 셀트리온과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것들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4위권, 5위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52주 최저가가 나오면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박스입니다. 오히려 어딘가는 더 잘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는 역으로 바이오 쪽에서 뭔가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은 한 시장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정도의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안 무너질 때 내 주식이 무너지는 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장이 안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으면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차별화 구조의 함정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바이오가 밀려서 깨져 내려오는데 반도체가 뚫어버린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경계감을 좀 가지고 보시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뭐 어차피 시장보다 좀 많이 약했었기 때문에 주력 포지션은 아니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 참고하시고요.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어차피 코스피 시장은 뭐 중장기적으로 박스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박스권 자체가 2150대 이하는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면은 들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고, 현금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좀 사서 좀 기다려 볼 만하다. 왜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각도가 약하니까. 그렇죠? 각도가 빠르면은 즉시 성과가 나지만 지금은 좀 느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오늘 사가지고 내일 성과를 내고 다음 주에 성과를 내고 이게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이번 달에 다음 달을 보고 포지션을 잡는 뭐 이런 식의 관점이 지금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량 대형주들 뭐 싼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같이 투자까지 가능해요. 이런 포지션 매매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가치나 실적이 좀 보장되는 종목 위주로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 어떤 그 지지점이 없죠. 그리고 개별 테마주들, 뭐 수소차니, 뭐 혹은 대북주니 이런 주식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어차피 분위기가 꺾이면은 위험이 거의 뭐 크게 한 50% 이상 이렇게 열려버리니까 시장이 편안하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편안한 건 아니다. 이런 정도의 경계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 참고하시고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